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광주에 택시 요금이 올랐습니다. 물가 인상을 감안한 조치라지만 이용자인 시민과 택시기사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민간공원 2단계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자격이 박탈된 금호산업이 광주시에 이의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편의점인 이마트24가 전국 처음으로 목포에 주유소를 열었습니다. 유통재벌의 주유소 진출에 대해서 시장 독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비탈길에 주차돼 있던 노후 화물차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고 버스 승객들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광주 택시 요금이 올랐습니다. 왜 올랐고 또 얼마나 올랐는지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 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의 일입니다. 중형 택시를 기준으로 기본 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돼 18% 오르고 운행에 따라 부과되는 주행요금은 134m에 100원, 시간요금은 32초당 100원이 가산됩니다. 택시요금이 5,000원 나왔다면 앞으로는 5,700원을, 만원이라면 11,100원을 내야 합니다. 물가 상승이라든가 그다음에 택시요금의 과다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3,300원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택시 회사들은 그동안 경영난이 가중됐다며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합니다. 2013년과 비교해 최저임금이 72%나 오르고 물가도 매년 상승했지만 그동안 택시 요금은 억눌려 있었다는 겁니다. 기름값 문제하고 또 차값도 오르고 또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근데 택시는 요금은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부분이 상당히 어렵죠. 택시 기사 등 운수 종사자들은 수년 동안 월급이 122만 5천 원에 머물러 있다며 요금 인상에 따른 처우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금이 인상된 만큼 그걸 갖다가 일일 산학금에 반영을 하고 적정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노조의 입장입니다. 택시업계는 요금이 인상되는 오늘부터 노사 협상을 통해 요금 인상 효과를 나눌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오를만해서 올랐다지만 택시 이용자인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택시 기사들도 사업주 배만 불려주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 요금 인상이 과도한 산업금 인상으로 이어지면 종사자들이 처우 개선 등 인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법인 택시 기사들은 산업금으로 하루에 11만 9,500원을 내고 있는데 이게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기사들의 부담만 커지고 사측의 주머니만 채울 우려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택시 요금이 27% 오른 지난 2013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노조는 말합니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게 지켜질까 의문스럽고요. 그런 부분을 행정관청에서 좀 지도 감독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요금 인상 이후 불친절이나 승차 거부 등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지도 의문입니다.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광주 76개 법인 택시 가운데 3분의 1이 승객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얼른 어디 가냐고만 아프기는 하고 무치적거리지 탈라면 내릴 때는 하면 빨리빨리 하라 그러고 그런 수도 있어요. 또 택시업계가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카풀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도 요금 인상을 달갑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 이유입니다. 소비자가 더 편하고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택시업계가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인들이 선택의 기회를 스스로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카풀 택시 운영에 대해서도 뭔가 타협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금 인상이 사업주에게만 좋을 수 있다는 비판을 잠재울 만한 처방을 택시업계가 내놔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민간공원 2단계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자격이 박탈된 금호산업이 이의 신청을 합니다. 금호산업은 1, 2위가 바뀌었음에도 광주시가 상세한 근거나 설명도 없고 정보 공개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권리구제 차원에서 오늘 광주시에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는데도 광주시가 이를 받아주고 평가 자료가 유출된 것도 문제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뚜렷한 눈 소식이나 비 소식 없이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앞으로 당분간 약한 눈과 비가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다 할 눈과 비 소식은 아니지만 오늘 낮까지 서해안 지역에는 약한 눈이 날리거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내일은 밤사이 전남 해안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광주와 전남 내륙 곳곳에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눈과 비가 지나는 시기가 다르니까요. 기상정보 앞으로 꼼꼼히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기온 전망 살펴보시면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살짝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영하 0.3도로 평년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6도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내일과 모레 광주의 낮 기온은 9도로 평년보다 4도가량이나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전남 동부 지역의 건조특보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편의점 업계 4위인 이마트24가 주유소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편의점 안에 주유소 기능을 집어넣겠다는 건데 목포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8차선 대로에 양방향으로 자리 잡은 주유소. 유니폼과 모자를 갖춰 입은 직원들이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신세계그룹 편의점 이마트24가 기존 주유소 2곳을 임대해 지난달부터 임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5만 원 결제해드리겠습니다. 편의점에 주유 서비스를 결합한 국내 첫 점포로 아직 편의점은 준비 중인 상태.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물품을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처럼 주유하는 동안 식음료와 생활용품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 안에 편의점이 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주유까지 제공한다는 취지로 택배와 세탁 등 다양한 서비스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편의점이 팔고 있는 삼각김밥, 도시락, 커피 거기에 이제 기름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요. 굉장히 대접을 받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이마트24 측은 목포 1, 2호점에서 편의점 정비를 마치는 이달 중하순쯤 정식 운영을 시작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대기업이 편의점을 앞세워 주유소까지 진출하자 기존의 주유소 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자본력을 무기로 저가 마케팅에 나서면 생계를 위협받게 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불경기에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부부 2명이 운영 중인 목포의 한 주유소. 3km 남짓 거리에 대기업 편의점이 주유업까지 진출했다는 소식에 한숨이 끊길 날이 없습니다. 대기업이 기름을 지나치게 싸게 판다면 영세상인들은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네들 석유 제품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잖아요. 기름 팔아서 이익 안 나도 상관이 없잖아요. 생겨죠. 아니면 이제 나중에 이제 문 닫고 가야죠. 이마트24의 편의점 주유소 목포 1, 2호점의 현재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379원. 목포 시내 주유소 평균 가격보다 12원가량 비쌉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계열사인 이마트가 운영하는 기존 전국 대형마트 주유소 10곳의 주변 시장이 독식당한 사례를 들어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주유소들이 실제로 리터당 평균 50원가량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 이마트24의 편의점 주유소도 매출 증대를 위한 미끼로 노마진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겁니다. 현재도 지금 주유소 시장이 가포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편의점 주유소가 확대돼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할 경우에 기존 주유소들이 이제 줄도산이 불가피할 것. 이마트24 측은 석유 저가 전략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미 임시 운영을 시작한 편의점 주유소에 업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송금주 의원과 이용호 의원의 입당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은 어제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열어 두 의원에 대한 입당 여부를 논의했지만 당사자와 해당 지역구의 의견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오늘 13일에 다시 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손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넉 달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5월 단체들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위원 추천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오늘 14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 역사관과 전문성이 검증된 조사위원을 하루빨리 추천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조사위원 선정이 늦어지자 기념재단은 자체적으로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들과 면담 중이며 이 내용을 정리해서 앞으로 출범할 조사위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언덕길에 세워놓은 대형 화물차가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시내버스와 충돌했습니다. 당황한 화물차 운전자가 맨몸으로 차를 막아서다가 숨졌고 시내버스 승객들도 여러 명 다쳤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낮에 시내버스 안을 촬영한 CCTV 화면입니다. 시내버스 뒷부분이 무엇인가에 큰 충격을 받아 찌그러지면서 승객들이 나둥그라집니다. 언덕 위에서 돌진한 8톤 화물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곳에서 작업 중이던 화물차는 100여 미터 아래로 굴러내려갔고 신호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그대로 들이박았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63살 안 씨가 언덕 아래로 굴러가는 차를 막으려다 차에 깔려 숨졌고 18살 최 모양 등 버스 승객 8명이 다쳤습니다. 신호대기 하고 있었고 차가 갑자기 내려와서 쿵 해서 와서 봤더니 화물차 기사는 없고 차만 내려와 있고 이제 안에 손님들 좀 다치고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안 씨가 언덕 위에 있는 식당에 화목 보일러 땔감을 내려놓기 위해 주차해놓고 있었는데 화물차가 그대로 굴러 내려간 겁니다. 1991년에 생산된 화물차는 고인목만 받쳐 있었을 뿐 기어는 중립 상태에 놓여 있었고 주차 브레이크도 채워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는 상태에서 강목으로 운전석 앞바퀴에다가 딱. 광주에서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도 노후된 화물차 돌진으로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문흥동에서는 고장난 화물차가 행인을 덮쳐 6명이 다쳤고 봉선동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레미콘 화물차가 돌진해 행인 4명이 숨졌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영광군 불감면의 한 축사 신축 공사장에서 건물 외벽에 철근 구조물을 해체하던 인부 64살 김모 씨가 6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철근 구조물을 아래로 내리는 작업을 하다 김 씨가 추락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심경전을 벌였습니다. 어제 광주지법 형사 12부 심리할에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 씨에게 4억 5천만 원을 보내고 김 씨 자녀들 채용에 관여한 것이 지방선거 공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전 시장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변호인은 송금과 채용 청탁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검찰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증거는 재판부가 전체 맥락에 주목해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서점이나 카페 공간을 다양한 문화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이른바 카멜레존 현상 중 하나인데요. 네, 오늘은 책을 매개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독립서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진 광주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책을 활용한 공간에 집중을 하시는데 왜 이 공간에 집중을 하시는 건가요? 네, 사실 문화를 미술 전시, 그다음에 음악, 공연이라고 하는 그런 예술적 장르로 한정지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문화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요. 네. 또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굉장히 다르단 말이죠. 지난 2013년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한민국 문화기본법이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문화를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문화예술, 생활양식, 그다음에 공동체적 삶의 방식, 그다음에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 물질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가 문화다라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문화의 한 요소인 생활의 양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생활의 양식이라고
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 삶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동네 서점이나 카페에서 책을 읽는 이런 문화적 행위, 이거 자체가 광주에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디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책과 생활에 다녀왔어요. 네, 20대, 30대 여성분이 굉장히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그런지 좀 특이한 거는 광주를 찾는 에이지인 관광객분들이 네. 많이 찾는다고 하죠. 네. 그리고 여기 오셔가지고 기념품처럼 책을 사신다고 해요. 전라도닷컴에서 발간된 건데요. 20살의 도망자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김형중 문학평론가가 에세이를 쓰셨어요. 평론가 K는 광주에서만 살았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네. 네. 글을 읽다 보면 느린 걸음으로 책 속의 도시 광주를 천천히 걸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책과 생활에는 한 3,000여 종의 책이 있어요. 그리고 광주 전남권에서는 보기 어려운 리소그라프 워크숍도 연다고 합니다. 네. 네. 리소그라프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듣기엔 좀 생소한 용어거든요. 네. 네. 어떤 건가요? 리소그라프는 실크 스크린과 좀 비슷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을 하고요. 네. 그리고 색감이 굉장히 따뜻하고 질감이 디지털 인쇄하는 또 다른 예쁜 그림입니다. 근데 리소그라프 워크숍을 여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 사각 프레스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셔가지고 네. 리소그라프 워크숍 이렇게 보면은 일정이 이번 달에는 1월 25일 그다음에 1월 26일 시작한다고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독립서점 안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삼삼한 책방을 다녀왔는데요. 네. 네. 삼삼한 책방 이렇게 입구에 보면은 도시의 여행자를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하게 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여행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여행이라는 거가 우리가 어디로 훌쩍 이렇게 떠나는 것도 여행이긴 하지만 책을 읽는 행위 자체, 그다음에 삼삼한 책방을 찾아서 골목길 이렇게 돌아가면서 삼삼한 책방에 들르는 것 또한 여행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책방 음악회도 열리고요. 그다음에 최류빈 시인과 함께하는 시 낭독회도 열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달 19일부터는 영화 내 사랑의 실제 주인공이죠. 모두 루이스의 원화 프린팅 작품을 들여온다고 하니까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네. 저 삼삼한 책방 몇 번 다녀왔는데 네. 공간은 작은데 네.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특히 이제 뭐 김지연 씨가 저기를 운영을 하고 또 네. 다른 분들도 하고 있지만은. 네. 여행 사진도 뭐 전문가 거를 찍었고. 맞아요. 여행 사진 참 멋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게 또 쏠쏠하게 판매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네. 독립서점 형태, 작은 서점의 형태지만 삼삼한 책방처럼 이런 형태들이 광주에 좀 많이 생겨났어요. 네, 네. 제가 이거를 하나 들고 왔는데 보여드려도 되겠죠? 예. 네. 광주시에서 만든 이렇게 싸목싸목 책방마실이라는 리플렛이에요. 네.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심간의 박씨, 뭐 동구에 조금 몰려있긴 해요. 네. 그다음에 타인의 책, 지음 책방도 있고요. 광주국장 뒷골목에 보면은 소년의 서라고요. 인문 사회과학 서점이 있어요. 네. 여기 또 북스테이를 하는 숨도 있고요. 네. 한번 가족과 함께 이 살펴보셔가지고 찾아가 보시면 참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방학 동안에 아이들과 함께 가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3월로 임기가 끝나는 광주은행 송종욱 행장의 연임이 결정됐습니다. 광주은행은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 송종욱 행장을 차기 은행장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행장의 연임은 오늘 3월 열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광주은행 출신 최초로 은행장으로 선임된 송 행장은 임기 동안 수도권 공략과 업무 디지털화 추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가 업체 측과 협상을 벌여서 극적으로 해법을 찾았습니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는 고용 승계와 노동조합 인정, 그리고 임금단체 협상 등에 대해 어제 사측과 협상을 진행한 결과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원들은 공장 일부 시설을 점거했던 농성을 풀고 어제부터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정상 업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광주에 남아있는 친일잔재를 친일잔재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폐기하거나 보존하는 방안을 정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친일잔재 전수조사 용역을 맡은 광주교대 산학협력단 김덕진 교수 연구팀은 광주 전남 친일 인사에 대한 행적과 일제 잔재물을 조사하고 일본식 충혼비 모양을 본뜬 항일 독립 유공인사 숙모비 등을 새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잔재물 성격에 따라서 현장을 보존하거나 교육적 가치가 없는 것은 폐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5.18 사적지인 505 보안부대 예터가 원형 보존돼 역사 교육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광주시는 505 보안부대 부지가 광주시 소유로 전환됨에 따라 2023년까지 108억 원을 투입해 해당 부지를 역사 체험 공간을 통한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역사 체험과 교육, 청소년 창의 공간으로 조성되며 체험형 공간인 어린이 꿈의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광주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주범이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국제기후환경센터가 발표한 온실가스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91.5%를 차지했고 이 중 특히 차량이 내놓는 온실가스가 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광주에는 발전소나 중화학, 철강 등 온실가스 다배출 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려인 광주진료소가 신축 건물로 이전한 뒤에 첫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3월 1일에 문을 연 고려인 광주진료소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 해 동안 1,664명의 환자를 돌봤는데요. 신축된 건물에서는 의료 장비를 보강해서 고려인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시 무형문화재 고 조기정 선생을 기리고 청자 제작과 재현을 하는 공간 무등도요에서 3월 1일까지 권승찬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미디어 설치와 음악, 영상, 사진 작업 등을 통해 오래된 공간과 장인 정신을 재조명합니다. 추운 날씨를 따뜻하게 녹여줄 아름다운 핸드벨 연주 공연이 오는 14일 금호아트홀에서 무료로 열립니다. 임해철 호남신학대 교수가 단장을, 임승희 광신대 교수가 지휘를 맡고 호남신학대 학생 등 20여 명이 한국 가곡과 성탄곡, 성가 등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우남일동 벽산 블루밍 3단지에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고요. 광주 북초등학교에서 21만 원, 본량초등학교에서 11만 7,150원, 신흥동 7통 주민들이 19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곡성군 죽곡면 이장단에서 20만 원, 죽곡면 분회 김병준 회장이 5만 원, 죽성마을에서 10만 원, 삼성마을 10만 원, 북소마을에서 10만 원, 용정마을에서 10만 원을 기탁하셨고요. 연화마을에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담양군 봉산면 마항마을에서 21만 8천 원, 월전마을에서 20만 원, 그리고 방충마을에서 21만 5천 원, 신원등마을에서 40만 원, 청촌마을에서 10만 원을 보내주셨고요. 남면 오페라 김영옥 씨가 20만 원, 연천마을에서 1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봉황면 각동2구에서 4만 3천 원, 옥산 2구에서 10만 원, 화순군 도곡면 대곡 1구에서 18만 원, 죽청 2구에서 8만 원, 춘향면 이장단에서 40만 원을 기탁하셨고요. 용암 슈퍼 조동호 씨가 10만 원, 설화 4차 아파트에서 30만 원, 이서면 용호 주민들이 11만 원, 월정 주민들이 10만 원, 남자의용 소방대원 분들이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께 감사드립니다.